14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A, B, B, C, C, A 제곱을 하고요. 마이너스 2배 이렇게 위치를 외우세요. 둘, 둘, 둘이니까 A, B 제곱 C, B, C 제곱 A, A 제곱 B, C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잘 보시면 A, B, C로 다 묶어낼 수 있죠. 그러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대입하시면 1 더하기 12 곱하기 4가 되면서 49가 되므로 15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모양새는 되게 어렵게 생겼지만은 우리가 이제 차분히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는데요. 일단은 최고차계수가 1인 3차 다항식이라고 했습니다. F랑 G가 둘 다 3차식입니다. 그리고 P하고 Q는 최고차계수가 1인 2차 다항식이 되겠습니다. 요거 일단 유념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조건 보겠습니다. F 빼기 G의 차수는 1이다 라고 했죠. 그러면은 그냥 1차식인 겁니다. 얘는 그냥 1차식. 그 다음에 얘를 잘 보시면 넘겨서 쓰면 F1 빼기 G1은 0이죠. 다시 얘기하면 여기다 1 넣으면 0 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fx 마이너스 gx는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들고 있어야 되고 그게 최고차항계수는 모르니까 k라고 쓰시고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f 빼기 g는 1차식이니까.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 P하고 Q는 얘를 인수로 갖는다 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PX는 X-1을 반드시 들고 있어야 되고 QX도 X-1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PX는 2차식이긴 최고차항계수 1인 2차식이니까 얘가 뭔지 모르고요. 얘도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식을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F 더하기 G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잘 보시면 fx 더하기 gx는요. 얘가 일단은 얘도 3차, 얘도 3차니까 인수를 3개를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얘가 px로도 나누어 떨어지고 qx로도 나누어 떨어지고 이걸로도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는데 얘가 일단 확실하죠. 이 친구가 x 플러스 3에 x 빼기 2가 되므로 얘가 x 플러스 3이랑 x 빼기 2를 들고 있어야 됩니다. 최고차항계수는 여전히 2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1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이 나머지 하나를 보셔야 되는데 그 나머지 하나를 잘 보시면 P하고 Q가 둘 다 지금 얘네 둘을 들고 있단 말이죠. 그럼 나누어 떨어지려면 또 x 빼기 1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는 px가 다시 보시면 얘가 px로 나누어 떨어져야 되니까 이 x-a가 얘인가 요거를 보시면 되는데 f2가 지금 문제를 보니까 P하고 Q를 구할 필요가 없네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시면 되겠고 이것이랑 얘랑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fx 빼기 gx가 k의 x 빼기 1이니까 f2 즉 fx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둘을 더하겠습니다. 그럼 이 fx는 2의 x 플러스 3 x 빼기 2 x-1 더하기 k의 x 빼기 1이 되고요. 양변에 2를 넣게 되면 이 f2는 다 지워지고 얘만 남아서 k가 되겠습니다. 요게 2라고 했기 때문에 k는 4다. 요걸 알 수가 있겠고 다시 g3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둘을 빼주시면은 이 gx는 2의 x 플러스 3 x 빼기 2 x 빼기 1
빼기 k의 x 빼기 1이고요. 이 g3은 2 곱하기 6 곱하기 1 곱하기 2에다가 아까 이거 4였죠? 4 곱하기 2가 되면서 요게 24에서 8을 뺀 16이 되겠죠. 따라서 gx는 8이다. g3은 8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겁먹지 않으시고요. 그냥 전개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 z 세제곱은 x제곱 y 빼기 xy 제곱 더하기 y 제곱 z 마이너스 y z 제곱 z 제곱 x 더하기 x 제곱 z가 되겠고, 왼쪽으로 넘길 때 x에 대해서 내림차순 하겠습니다. x 세제곱, 그 다음 x 제곱은 이렇게 두 개인데요, 이항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y 플러스 zx 제곱 됐고요. 다음은 x를 보시면 이 친구랑 이 친구는 이항을 했기 때문에 y 제곱 마이너스 z 제곱 x 해서 정리가 됐고, 나머지를 이제 이항에서 다 쓰시면 마이너스 y 세제곱 마이너스 y 제곱 z 플러스 y z 제곱 더하기 z 세제곱은 0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y 플러스 z, 여기도 y 플러스 z가 보이죠. 그래서 이 친구도 우리가 y 플러스 z가 보이게끔 인수분해를 하시면요, 얘네들을 먼저 쓰면 z제곱에 y 플러스 z에 이 친구들을 마이너스 y 제곱으로 묶으면은 y 플러스 z가 되면서 y 플러스 z에 z제곱 마이너스 y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또 공통인수를 좀 잘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얘네 둘이가요 y 제곱 마이너스 z 제곱이 인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을 먼저 써보시면 이걸로 묶어서 쓰면은 x 마이너스 y 빼기 z가 되고요, 얘네 둘을 다시 x 제곱으로 묶었으면은 x 빼기 y 빼기 z가 되겠죠. 그럼 다시 얘네 둘이가 인수가 되므로 x 마이너스 y 빼기 z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z제곱 이 0이 되니까 이 친구가 0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x가 y 플러스 z인데 삼각형의 변의 길이잖아요. 한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커야 되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z제곱이 되고요, 이 친구는 빗변의 길이가 z인 직각삼각형이니까 문제 읽어보시면 이제 넓이 48이다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럼 결국 48이라는 거는 2분의 1 xy로 구할 수 있으니까 xy는 96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거 주기 찾고 이 친구의 주기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앞에 거 먼저 주기를 찾아볼게요. 1-i분의 루트 2는 2분의 루트 2에 1 플러스 i가 되므로 위아래를 루트 2로 나누어 주면은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죠. 이 친구는 이제 많이 봤습니다. 사실 이제 보자마자 주기가 8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얘를 그냥 알파라고 둬보겠습니다. 그럼 알파 제곱은 2분의 2i가 되면서 i가 되죠. 결국 알파 8승이 1이다 요거를 알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플러스 i를 베타라고 두게 되면은 요거 정리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2 베타 마이너스 루트 3은 i다 해서 양변 제곱으로 해보시면 4 베타 제곱 마이너스 4 루트 3 베타 플러스 3은 마이너스 1이 되면서 넘겨서 4로 나누어 주시면 베타 제곱 마이너스 루트 3 베타 플러스 1은 0이 되고, 다시 얘만 넘겨서 제곱을 해주시면 얘는 루트 3 베타
베타 4제곱 더하기 2베타 제곱 플러스 1은 3베타 제곱이 되면서 베타 4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 플러스 1은 0이 되죠. 이 친구는 양변 베타 제곱 플러스 1을 곱하기를 하시면 베타 6승 플러스 1은 0이 되면서 베타 6승은 마이너스 1이고 베타 12승은 1. 그래서 총 이 친구는 주기가 12가 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자 이제 여기에서 얘네 둘의 제곱이 음의 실수일 때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계산을 했을 때 제곱이 음의 실수다 라고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이만큼의 제곱이 음의 실수이려면 이 친구는 순호수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돌아가는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일일이 전부 다 나열을 해서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알파부터 이제 쭉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는 루트 2분의 1 플러스 i고 알파 제곱은 i가 되고요. 알파 3승은 루트 2분의 이렇게 둘이 곱한 거죠. 마이너스 1 플러스 i 알파 4제곱은 마이너스 1 알파 5승은 이렇게 곱한 거니까 이제 부호만 다 바꿔주시면 되죠. 이렇게 쭉쭉 부호만 이제 나머지는 다 바꿔 쓰시면 되고요. 이제 베타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베타는 12개 나열하시면 되겠는데요. 베타는 2분의 루트 3 플러스 i 베타 제곱은 4분의 3 플러스 2 루트 3i 빼기 1이 되면서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가 되고요. 베타 세제곱은 이렇게 곱한 거죠. 4분의 루트 3 플러스 3i 더하기 i 빼기 루트 3이 되면서 i가 되겠습니다. 베타 4제곱은 이렇게 곱한 거죠.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베타 5승은 이렇게 곱한 거니까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i 베타 6승은 요거 제곱한 거다 빼기 1이고 자 빼기 1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는 전부 다 부호만 뒤집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7승은 요거 8승은 요거 9승은 요거 10승은 요거 11승은 요거 12승은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빼서 제곱을 했을 때 음의 실수가 되려면 아까도 이제 둘이 뺐을 때 순호수가 되는 거를 찾으셔야 됩니다. 순호수가 되는 것들 중에서 가장 뭐한 거? 작은 것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작은 거를 골라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호수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친구로 만약에 골라냈다라고 한다면은 가능한 거는 이 친구밖에 없습니다. 이걸 이제 형광펜 제가 이제 좀 색칠을 해보면 요걸로 고르면 얘만 가능하고요. 거꾸로 이 친구를 고르게 되면은 이 친구를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순호수가 되는 케이스가 존재하지 않게 되겠고요. 그러면은 요렇게가 세트고 요렇게가 세트인데 m 더하기 n이 가장 작으려면 우리는 요렇게 두 개를 골라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m 값은 6이 되고 n은 3이 되므로 둘이 더한 거에 가장 작을 때는 9다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제 근각의수의 관계 묻는 문제고요.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100보다 작은데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가 100보다 작다가 되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a입니다. 마이너스 4에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b가 되고요. 그러면 이 친구는 4a 제곱
4b가 100보다 작은 거니까 결국 a제곱 더하기 b가 25보다 작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곱이 숫자가 확 바뀌기 때문에 a를 기준으로 이제 개수를 세시는 게 편하고요. 그럼 결국에는 b는 25-a 제곱이니까 경우로 나눠 보시면 a가 1이면 b는 24보다 작은 거니까 23개 나오고요. a가 2면 b는 21보다 작으니까 20개 나오고요. a가 3이면 b는 16보다 작으니까 15개 나오고요. a가 4면 b는 9보다 작은 거니까 8개 나오고요. a가 5면은 b가 0보다 작으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더해 주시면 되고요. 요렇게가 43이고 요렇게가 23이 되면서 총 66개 해서 정답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AB가 있고요. 2차 함수가 있고 2차 방정식, 자 이거는 우리가 많이 해석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거를 언제 하냐면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를 찾기 위해서 하는 행위죠. 그렇다라는 거는 그게 지금 알파 베타라는 거는 이 두 그래프는 지금 서로 현재 만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래프를 그려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지금 H도 그래프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자꾸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fx는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은 2차 함수고요. g는 대칭축이 b인데요. 그래도 힌트를 줬죠.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b는 이것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이렇게 아래로 블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hx 한번 형태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x는 알파가 되고요. 여기가 x는 베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h는 알파부터 베타 사이일 때, 즉 얘네 둘 사이일 때 fx를 골라라 라고 했기 때문에 hx의 그래프는 요렇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큰 쪽, 즉 이쪽이랑 이쪽을 보라는 거고요. 그때는 gx를 선택을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hx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 보라색으로 표시된 그림이 hx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고 여러분들 이제 대답을 하시면 되는데요. y는 k, 지난 회차에도 나왔어요. y는 k는 가로선입니다. 가로선.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대요.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4점이 되려면 이렇게 지나가주면 되죠. 보라색과 4개의 점에서 만나면 되니까. 근데 그게 7보다 크고 11보다 작다, 이 소리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기가 이제 7이라는 소리고요. 왜냐면 요때는 교점이 3개 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똑같은 색깔로 하니까 헷갈리니까 요때가 7이 되고 이때가 위에 맨 위에서 접할 때가 11이다, 요런 이야기죠. 이해되시겠죠? 답 다 나왔습니다. 이거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11의 위치가 잘 보시면 위로 블록인 놈의 꼭지점의 좌표입니다. 즉 A가 우리가 바로 11이다. 요거는 이제 바로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7이라는 위치를 조금 잘 보시면 좋은 게요. 7이라는 것은 요렇게 위로 블록인 놈에다가 알파를 넣었을 때가 7이다 라고 해석을 하셔도 되고, 아래로 블록인 놈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7이다 라고 해석을 하셔도 좋은데요. 지금 문제 상황을 잘 보시면요, A가 11이라는 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잘 알고 있는 식에다가 계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위로 블록인 fx에다가 알파를 넣었을 때 7이다, 이 계산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에
알파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11이 7이다. 즉 다시 이렇게 둘이 자리 바꾸면 알파 플러스 1의 제곱은 4가 되면서 알파 플러스 1은 2 아니면 빼기 2가 되면서 알파는 1 아니면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즉 위치상 알파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데 있죠.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럼 우리 이제 B값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B값은 아까 그 논리를 보시면은 B 아래로 블록인 놈을 기준으로 보시면은 요 아래로 블록인 놈은 3,3,7을 지나가는 거니까 요 친구에다가 3,7을 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식에다가 3,7을 넣게 되면은 7은 4분의 1에 3-b의 제곱 플러스 3이 되고 넘겨서 4배 해주시면 3-b의 제곱은 16이다. 즉 3 빼기 b는 4 아니면 빼기 4가 되고요. 그럼 b값은 7 아니면은 마이너스 1인데 b의 위치는 양수입니다. 그래서 b는 7일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알게 되겠고요. 마지막 베타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두 식을 다시 연립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즉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1은 4분의 1에 x 마이너스 7의 제곱 플러스 3이다. 요걸 다시 푸셔야 되고요. 요걸 전개를 하시면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은 4분의 1에 x제곱 빼기 14x 플러스 49 플러스 3이고 4배를 해주시면 x제곱 빼기 14x 플러스 49 더하기 12가 되고 다 오른쪽으로 넘겨주시면 5x제곱 마이너스 6x 한 건 지웁시다. 그럼 요게 61인데 넘어오시면 플러스 21은 0이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요 인수분해를요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근 하나를 알려줬어요. x 빼기 3이라고 알려줬죠. 다시 얘기하면은 5x 제곱 빼기 6x 플러스 21이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 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나머지는 5x 플러스 7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여기서 계산이 무언가 잘못된 것 같죠? 다시 한번 좀 찾아봅시다. 지금 계산이 어디에서 틀렸냐면요. 요거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요거 제가 아까 잘못 봤죠? 다시 요 과정이 어떻게 됐었냐면 요 아래로 블록인 이차함수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7이 다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으로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3 플러스 b가 4 아니면은 마이너스 4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 아니면은 7이다. b는 1 아니면 마이너스 7인데 이게 안 되니까 b는 1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맨 밑에 b가 1일 때로 계산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이고요. 전개를 하시면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2 4분의 1에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더하기 3이고 4배 해주면 4x 제곱 빼기 8x 플러스 42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3이 되고요. 이항을 해주시면 여기까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 친구가 아까랑 같은 논리인데요. 이 계산식의 결과는요. 두 그래프를 연립한 거기 때문에 이 교점과 이 교점을 해로 가져야 됩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은 5x제곱 더하기 6x 빼기 27이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 돼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5x 빼기 9로 나와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베타는 5분의 9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계산을 마무리 해보시면요, 알파분의 요거 이제 계산해 보시면 5분의 9에다가 알파로 나누어라. 알파가 우리가 마이너스 3인 거를 알아냈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b 빼기 a, b에다 a를 빼라. 즉 마이너스 10까지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3 되고 2가 되면서 최종 6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전체 삼각형을 S라고 하고요. 넓이를 삼각형 ABC S라고 하고, 요 제일 작은 것부터 A, B, C 순서대로 S1, S2, S3라고 하겠습니다. 요 세 삼각형은 전체 삼각형과 닮음입니다. 그래서 닮음비를 먼저 B를 보시면 삼각형 ABC 하고 R1, Q1, C는 닮은 B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대 A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A 더하기 B 더하기 C, 지금 요 전체 길이가 8이죠. 그래서 8대 A다, 닮은 B가. 그렇다는 건 넓이 B는 64대 A 제곱입니다. 그럼 같은 방식으로 다 해보면은 S2도 넓이 B가 64대 S2가 되고요, B제곱이 되고요, 마지막 놈도 64대 C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제 비례식을 풀어보시면 S 대 S1은 64대 A제곱이다. 그럼 결국엔 S1에 64배를 한 게 SA 제곱이니까 S1은 64분의 1 SA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방식으로 전부 다 해주시면은 이렇게 되고요. S3도 64분의 1의 SC 제곱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시죠? 여기에서 좀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 합이 전체의 절반이다. 그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다 더하시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고요. 그게 전체 넓이의 절반이다. 즉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30이다. 요거를 알고 아까 구해놓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8이다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요거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저 친구를 다 전개를 해보시면은 2A제곱 2B제곱 2C제곱 마이너스 AB 빼기 BC 빼기 CA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부 다 2배죠. 그럼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찬찬히 계산하시면 되겠는데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에 AB, BC, CA가 되고 요게 30이고 요게 64니까 요만큼이 32가 돼야 되고, 그렇다는 건 요게 16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최종 결론은 이 친구는 64고요. 이 친구는 요거 2배에서 빼시면 되죠. 그래서 최종 30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요 문제는 닮음이 중요했었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요게 7분의 6 루트 10이고 여기가 7분의 6 루트 10이죠. 그리고 요 전체가 3 루트 10이 되겠습니다. 닮음은 요 삼각형하고 요 전체 삼각형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닮은 B 7분의 6 루트 10 대 3 루트 10이고 정리를 해보시면은
2대 7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큰 게 7짜리고 이게 7짜리라는 거고 요게 2짜리라는 소리죠. 그렇다라는 거는 여기가 이제 7분의 2x가 되고 요만큼이 7분의 2y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고요. 그럼 요 부분은 7분의 5x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닮음이 또 보이시죠, 여러분들? 요 삼각형하고 요 큰 게 서로 또 닮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7분의 5x 대 7분의 6루트 10은 3루트 10 대 y다. 요거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7분의 5 x 대 7분의 6루트 10은 3루트 10 대 y다. 그래서 7분의 5 xy가 7분의 18 곱하기 10이다. 그래서 다 약분을 해주시면은 xy는 36이다. 요거 하나 알 수 있고요. 전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90이다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세제곱 빼기 세제곱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아셔야 될 거는 x-y 세제곱 더하기 3xy의 x 빼기 y이기 때문에 얘네 둘을 가지고 x 빼기 y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x-y의 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2xy 요거니까 요게 90이고 요거는 빼기 72가 되면서 18이 되겠죠. 결국 x 빼기 y는 3루트 2다. 요거를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집어넣고 계산을 해주시면은 3루트 2 세제곱 더하기 108에 곱하기 x 빼기 y 3루트 2 요거 3 3번 곱한 게 27이고 요거 3번 곱한 게 2루트 2죠. 즉 54루트 2에다가 324루트 2를 더한 거니까 378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와 요거 비교해 보시면은 p는 378이다. 요거를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쫄지 않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와 비슷한 문제로 지난 회차에서 어려운 문제 봤었죠. 그거랑 똑같은 논리입니다. 한 번만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시고 충분히 원리를 제대로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3차로 나누었으니까 나머지는 이렇게 2차식으로 생겼고요.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지금 대입이 3번이 안 되니까 이 차수 높은 놈으로 나누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문제는 보통 이걸로 나눈 나머지를 알려줬었죠. 근데 이 문제는 그걸 살짝 숨겨놨습니다. 여기에서 숨겨놨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시면 fx는 x 빼기 1의 제곱에 x 플러스 2 q 프라임 x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7x 빼기 3이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fx를 이것으로 나눈 나머지를 찾아야 됩니다. 앞에는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머지는 여기서 나올 거고요. 그럼 2x 제곱 더하기 7x 빼기 3을 이 친구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로 나누면 2x 제곱 빼기 4x 플러스 2가 되면서 11x 빼기 5다. 요거를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fx를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11x 빼기 5다. 요거를 알 수 있고 얘를 여기에다 다시 적용을 시키시면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여기는 나누어 떨어집니다. 여기는 나누어 떨어지니까 건드릴 게 없고요. 그럼 실제 나머지 11x 빼기 5는 여기서 나와야 되죠. 그럼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은 a고 그때 나머지는 11x 빼기 5가 되고 a 값을 찾으려면 마이너스 1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f-1은 4a 빼기 16인 거를 알 수 있게 되겠고요. f-1은 여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시면은 fx를 플러스 1의 제곱에 x 플러스 3으로 나누면 그때 나머지는 7x 제곱 더하기 20x 플러스 9다. 그래서 f-1을 계산해 보시면 날라가고 이거 넣으시면 되죠. 7 빼기 20 더하기 9가 되면서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즉 이게 마이너스 4라는 소리니까 a는 3이다. 요거를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하려는 나머지는 3의 x-1의 제곱 11x 빼기 5가 되고요. R3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R3은 3, 4, 12에다가 33에다가 5를 뺀 42 정답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은요. 여러분들이 조금 외워야 될 이야기들이 조금 있는데요. 자, 요거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px가 얘를 인수로 갖는다. 그래서 px가 x-a를 인수로 가지게 되면요. 결국 pa가 0인 거죠. 그럼 pa를 넣으면 a 4제곱 빼기 170x제곱 더하기 b가 a제곱이 요게 0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시면은 절대로 알아낼 수 없는 이야기니까 한번 잘 보고 암기를 조금 해두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올 때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얘를 넣었을 때 요건데요. 이게 마이너스 a를 넣어도 결과가 똑같습니다. 지금 p-a를 넣어보시면 그냥 a 4제곱 마이너스 170a제곱 더하기 b가 되면서 결론이 똑같습니다. 결국 얘도 0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은 px는 x-a를 인수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x 플러스 a도 인수로 들고 있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px는 x-a도 x 플러스 a도 인수를 들고 있어야 되고요. 이걸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x 4제곱 빼기 170x제곱 더하기 b가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에 여기 뒤에는 이제 2차식이 오겠죠. 자, 이제 문제를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정수인 서로 다른 세 개의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우리 인수분해 대원칙 끝까지 하는 거였죠. 근데 세 개라는 거는 지금 여기 요 파트가 인수분해가 정수로 안 된다. 그러니까 정수 개수로 인수분해가 안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식의 형태를 잘 보시면 4차 2차이기 때문에 여기도 x제곱으로 시작해야 되고 여기도 빼기 p 약간 이런 형태가 와야 되고 이게 정수개수로 인수분해가 안 돼야 된다는 소리는 p는 제곱수가 아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두근의 합곱을 활용하시면 a제곱 더하기 p는 170이 되고요. a제곱 p는 b가 되겠습니다. 너무 문자가 많은데요. 맞습니다. 문자가 많지만 지금 뭐라 그랬냐면 전부 다 자연수, 정수 이런 얘기들밖에 없습니다. 즉 일일이 다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1이면 p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a하고 p 이렇게 갈라서 한번 쓰겠습니다. 1이면 169 2면은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다 나열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한번 일일이 나열을 해보시고 제가 나열한 거를 다시 한번 다 써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게 이제 일일이 제가 다 나열을 한 건데요. 지금 아까 여기에서 아까 p는 제곱수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요거 x 하셔야 되고 얘도 지워내셔야 되고 요것도 지워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1도 지워야 하기 때문에 총 13개 중에서 4개를 지워냈기 때문에 자 보시면 모든 다항식 p의 개수를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개수, 가능한 개수는 9개다. 요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보세요. b의 최대값을 찾아달라고 합니다. 지금 b는 뭐냐면요, a 제곱에다가 p를 곱해야 됩니다. 지금 숫자가 너무 커요. 이거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 일일이 노가다 해서 찾겠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요 식을 조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a 제곱이 170 빼기 p니까 b는 170 빼기 p의 p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차함수 형태죠. 위로 블록이고 그는 0하고 170에서 나옵니다. 즉 대칭 축은 85가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p가 85일 때 b가 가장 크다는 거는 알 수 있는데, 지금 오른쪽을 보시면 p가 85인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축에 최대한 가까워야 가장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때가 가장 큰 b값을 찾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값 q는 이거를 계산하시면 되는 거니까 9의 제곱 곱하기 89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거는 p분의 q를 계산하라고 했기 때문에 개수 9개 분의 q의 최대값 9의 제곱 곱하기 89가 되면서 9 곱하기 89고요. 9에 90-1이니까 810에서 9를 뺀 80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량이 상당합니다. 계산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분히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차분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만큼을, 이거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습니다. 제곱한 게 0보다 크다 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는 실수여야 합니다. 그럼 실수라는 소리는 바를 씌워도 똑같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1-z분의 1 플러스 z바 더하기 1-z바 분의 1 빼기 z는 여기다 바를 씌운 거랑 똑같습니다. 즉 1 빼기 z바 분의 1 더하기 z에 1-z분의 1-z바랑 똑같습니다. 즉 분모로 보시면 다 요것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양변 1-z에 1-z바까지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1 플러스 z바 1-z바 더하기 1-z 1-z는 1 플러스 z에 1-z에 더하기 1-z바 1-z바 이렇게 되겠고요. 이거는 합차죠. 1-z바의 제곱, 이거는 완전 제곱식입니다. 그래서 1-2z z제곱은 얘는 합차죠. 1-z제곱, 뒤에는 완전 제곱 1-2z바 더하기 z바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들은 다 지워지고요. 전부 다 이항을 해서 보겠습니다. 제곱은 제곱끼리 한번 써두도록 할게요. 그럼 이항하면 2z제곱 마이너스 2z바의 제곱 플러스 2z바 마이너스 2z는 0이 되고 2로 나누겠습니다. z제곱 마이너스 z바 제곱 z바 마이너스 z는 0이 되고, 이 친구들은 z 마이너스 z바로 인수분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z 더하기 z바, 뒤에가 반대인 거 보셔야 됩니다. 지금 반대예요, 반대. 그러니까 여기는 빼기 1로 들어와서 0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결국에는 z가 z바이거나 z 더하기 z바가 1이다. 요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조건 나를 보겠습니다. 이 둘 중에 안 되는 걸 찾으셔야 되는데요. 요걸 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Z가 Z바라는 거는 Z는 실수입니다. 그렇다고 거기에다가 Z 오메가가 1이니까 당연히 오메가도 실수입니다. 그러면 조건 나에서 나와 있는 오메가 제곱분의 2Z 플러스 1도 실수가 되고 실수를 제곱을 했을 때 0보다 작다는 말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불가능하고요. 요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 Z는 A 더하기 BI라고 했기 때문에 요 친구는 2A는 1이 되면서 A는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 나를 처리하는 거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용해서 W를 계산하는, 오메가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얘를 한 문자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Z 오메가는 1이니까 오메가 분의 1은 Z입니다. 그러니까 오메가 제곱분의 1은 Z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오메가 제곱분의 2Z 플러스 1은 Z 제곱에 2Z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공부한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곱한 게 음수다 라고 한다는 거는 얘가 순어수입니다. 우리 배웠죠? 순어수는 바를 씌우면은 부호만 반대여야 합니다. 따라서 밑에 쓸까요? Z제곱에 2Z 플러스 1이랑 Z바 제곱에 2Z바 플러스 1을 비교를 하면은 부호만 차이가 나야 됩니다. 전개를 해보시면 2Z 세제곱 더하기 Z제곱은 마이너스 2Z바 세제곱 마이너스 Z바 제곱이 되면서 2Z 세제곱 더하기 2Z바 세제곱 Z제곱 더하기 Z바의 제곱은 0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곱셈공식 변형을 좀 하시죠. Z 더하기 Z바를 이용해서 곱셈공식 변형을 하시면 2배에 이거는 Z 더하기 Z바의 세제곱 마이너스 3ZZ바에 Z 플러스 Z바 이렇게 되고요. 뒤에는 Z 더하기 Z바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ZZ바가 되고 이게 0이 되겠습니다. 아까 위에서 Z 더하기 Z바는 1이다 는 거를 알아냈었고요. 그 다음에 Z바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인데 A가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더하기 B제곱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전부 다 이제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럼 2배에 요거는 그냥 1이죠. 1 마이너스 3에 요것도 1이니까 볼 거 없고요. 1 되는 거는 됐고요. 얘는 4분의 1 더하기 B제곱이 되겠습니다. 더하기 요거는 1이 되고 마이너스 2배에 4분의 1 더하기 B제곱 요게 0이 되면 되겠습니다. 요거 괄호 먼저 계산을 해보시면 4분의 1 빼기 3B제곱이고요. 전개하시면 2분의 1 빼기 6B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B제곱은 0이 되고요. 지워지고 그럼 마이너스 8B제곱 더하기 1은 0이니까 B제곱은 8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요 계산만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16에 2B제곱은 4분의 1이고요. A제곱은 아까 A가 2분의 1이라고 했었죠. 그것도 4분의 1이 되면서 결국에는 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